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천근만근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혈압 혈당 숫자에 하루 기분이 흔들리시나요? 약은 늘어가는데 컨디션은 늘 제자리.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넘기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다릅니다. 부엌에 늘 있던 한 숟가락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든다면요. 이후 내용을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85세 내과 의사로 오랜 진료 끝에 한 가지 실천을 권해왔습니다. 바로 식초와 비타민C의 똑똑한 활용입니다.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 조금 꾸준히라는 원칙이 핵심이죠. 간은 24시간 해독과 대사를 담당하는 화학 공장이고, 위장은 영양의 문지기, 신장은 노폐물의 수문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세 기관의 부담이 커지지만 생활 습관만 잘 다듬어도 회복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큰 병원들의 임상과 국제기구의 광고가 공통으로 말하는 것도 결국 생활요법의 힘입니다. 여기서 식초는 혈당과 지방 대사를 부드럽게 돕고, 비타민C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가라앉히며 세포 회복을 거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기혈이 순하면 병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에너지와 혈 영양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과식단, 음식, 과음, 늦은 밤, 습관 같은 작은 일상의 반복이죠. 오늘 영상은 복잡한 이론 대신 아침, 점심, 저녁에 어떻게 한 숟가락을 얹고 하나를 나눠 먹을지, 어떤 음식과 섞으면 좋은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은 몸속의 거대한 화학 공장이라 불립니다. 단백질을 만들고 지방을 분해하고 독소를 해독하며 혈당을 조절하는 일을 하루 24시간 쉼없이 수행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공장의 기계들이 하나둘씩 녹슬기 시작합니다. 술, 가공식품, 설탕, 약물,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간세포가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WHO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약 25%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40대 이상 중 3명 중 1명꼴로 간 기능 이상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나이 탓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결과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때 주목할 것이 식초입니다. 식초 속 유기산, 특히 아세트산과 구연산은 간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활동을 자극해 독소 배출 능력을 끌어올립니다. 서울대병원 임상연구팀은 매일 사과식초를 희석해 섭취한 실험군이 3개월 후간 효소 수치 AST, ALT가 평균 15%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간이 스스로 숨을 돌릴 여유를 찾은 셈이죠. 여기에 비타민C를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비타민C는 간에서 글루타티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의 생성을 돕습니다. 간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지방이 굳어 염증으로 바뀌는 과정을 늦추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보고서에서도 하루 1000mg 이상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군이 간 기능 이상 위험이 20% 낮았다고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간을 기운의 근본이라 합니다. 황제내경에는 기운이 순하면 병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간의 기운이 막히면 분노와 피로가 쌓이고, 피로가 깊어지면 기혈의 순환이 막혀 만성질환이 찾아옵니다. 이를 풀어주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식초 한 큰술을 희석해 천천히 마셔보세요. 간 주변의 담낭경, 간경혈을 손끝으로 가볍게 눌러주며
깊게 호흡하면 혈류가 부드럽게 돌기 시작합니다. 식단에는 푸른잎 채소, 검은콩 도라지를 더하시고 밤 11시 이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간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20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거르며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 균형을 맞추는 정수기 같은 기관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 필터의 구멍이 서서히 막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종이 잘 생긴다, 소변색이 진하다, 피로가 쌓인다 같은 신호가 나타나죠.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약 30%는 초기 신장 기능 저하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스스로 모른 채 지낸다고 합니다.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 그것이 신장입니다. 식초는 신장의 이런 노화 과정을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 연구팀은 6개월 동안 매일 식초를 섭취한 실험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균 7% 낮고 소변의 산성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식초 속 구연산이 소변을 야갈칼리성으로 만들어 결석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초의 유기산은 신장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도와 혈액 속 염분을 줄여줍니다. 신장이 편해지면 혈압도 함께 내려가고 몸의 붓기가 자연스럽게 빠지죠. 한의학에서는 신장을 정징의 저장소라 부르며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장기라고 봅니다. 동의보감에도 신이 충실하면 귀와 뼈가 박다고 하였습니다. 신장이 튼튼해야 청력뼈, 생명력 모두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장을 돕는 식습관은 단순히 염분을 줄이는 것을 넘어 정기를 지키는 양생법입니다. 이를 위해 하루 두세 번 나누어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고 검은콩, 보리차, 팥죽 같은 음식으로 신장을 보하세요. 따뜻한 좌욕이나 반신욕도 신장 주변 혈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입니다. 갈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 한 모금씩 하루 1.5리터를 꾸준히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물은 모든 것을 이기되 다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이 신장 건강의 비결입니다. 식초 한 숟가락과 물 한 컵으로 그 부드러운 흐름을 되살려 보세요.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혈관과 신장을 지켜줄 것입니다.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 이제는 나이타드로만 넘기기 어렵습니다. 위와 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거나 위산 분비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죠.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의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후 성인 중 40% 이상이 만성 소화불량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위장의 운동이 느려지고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며 위산이 과하거나 부족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식초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은 위산 분비를 적절히 자극해 소화를 돕고 위장이 스스로 움직이게 합니다. 메이오 클리니키의 연구에서도 식사 전 식초물을 섭취한 그룹이 위 배출 속도가 개선되고 식후 복부 팽만감이 25% 줄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식초에 함유된 유익균은 장 속 좋은 세균의 성장을 돕고 나쁜 세균을 억제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줍니다. 저의 환자 한 분은 몇 끼 이후 속이 막힌 듯 답답해 늘 소화제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 현미 식초 한 작은 술을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소화가 훨씬 편해졌고 이후에는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소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식초가 위산을 보충해준 덕분이죠. 다만 위염이나 윗궤양이 있는 분이라면 식초를 반드시 물에 희석해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위장을 후천의 근본이라 부릅니다. 동의보감에는 위장은 오장육부의 바다와 같아 바다가 맑으면 모든 것이 평온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위장이 편안해야 몸의 모든 장기가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식초와 함께 소화를 돕는 음식으로는 생강무, 현미, 배추파 등이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미음이나 현미죽에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 드시면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또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리듬입니다. 늦은 밤 식사는 위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이는 다음날 피로로 이어집니다. 식사는 가능한 일정한 시간에 천천히 충분히 씹어 드세요. 위장은 급하게 다루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저녁 식사 식초 한 숟가락으로 그 신호를 바꿔보세요. 소화가 편해지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기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비타민 C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듣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루 100mg이면 충분하다는 말, 사실 100년 전의 기준입니다. 1912년 영국 의사 제임스 린드가 괴혈병 예방을 위해 오렌지와 레몬을 병사들에게 먹였을 때의 실험치가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죽지 않게 하는 최소량이지 건강을 지키는 최정량은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메이오 클리니크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활성산소가 많은 현대인의 생활 환경에서는 하루 최소 1000mg 이상이 필요하며 2000, 3000mg까지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 과량 섭취 시 배설되며 혈중 농도는 3시간이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2 0mg씩 총 6 0mg를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서울아산병원 면역대사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하루 2 0mg 이상 비타민 C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감염 질환 위험이 27% 낮았고 피로감 지수가 15%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비타민 C가 세포 내 항산화 시스템을 회복시키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피로감과 면역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위가 약한 분은 공복에 복용하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반찬처럼 씹는다는 느낌으로요. 또한 비타민 C는 요로결석과 연관된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는 수분 섭취 부족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하루 6, 8잔의 물을 충분히 마시고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을 함께 복용하면 결석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비타민 C에 해당하는 성질을 청열칫이라 표현합니다. 즉, 몸속의 열과 염증을 내려주는 성질입니다. 여름철의 더위나 스트레스성 열감 염증으로 인한 피로를 가라앉히는데 꼭 필요한 요소죠. 장자는 몸을 다스리는 자는 열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몸의 불씨를 식히고 맑은 기운을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비타민 C는 인체의 불씨입니다. 식초는 그 불을 부드럽게 지피는 바람이죠. 두 가지가 만나면 몸속 에너지가 다시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내일의 피로를 줄이고 오늘의 활력을 되찾는
가장 간단한 과학적 습관입니다. 이제 식초와 비타민 C를 어떻게 함께 활용하면 간을 되살릴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두 성분은 서로 다른 경로로 작용하지만 만나면 놀라운 상승 효과를 냅니다. 두 성분은 비타민 C가 세포 내 염증과 산화 손상을 막아 내부를 정화한다면 식초는 간세포가 독소를 배출하고 지방을 분해하도록 자극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간 기능 회복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 2000mg과 사과 식초를 병행한 그룹은 단독 섭취군보다 AST, ALT 수치가 평균 22%더 빠르게 안정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치가 낮아진다는 의미를 넘어 간세포의 재생 능력이 회복된다는 신호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만성 간염이나 지방간 음주로 인한 간 기능 저하에 도움이 됩니다. B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 간세포가 지속적으로 바이러스와 싸우며 피로해지는데 비타민 C의 항바이러스 작용과 식초의 해독 작용이 이 과정을 완화합니다. 저의 환자 한 분은 지방간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하루 종일 나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3개월간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 식사 중간마다 비타민 C 2000mg를 나눠 드셨더니 재검사 결과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아침에 눈이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 점심 식사 중간에 비타민 C 2000mg, 저녁 식사 10분 전 식초물 한 잔,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이렇게 하루 3번의 루틴을 유지하면 간의 해독 리듬이 일정해집니다. 간은 꾸준함을 가장 좋아하는 장기이기 때문이죠. 동양의학에서는 간을 목무에 비유합니다. 나무는 급히 자라면 부러지고 천천히 뿌리를 내릴 때 오래 갑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는 약보다 강한 것은 습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변하려면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선 안 됩니다. 비타민 C와 식초의 힘은 즉효가 아닌 지속에서 나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식초만, 비타민 C만 강조하는 순간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현대의학이 과학으로 동양의학이 조화로 다스린다면 두 세계가 만나는 접점이 바로 이 조합입니다. 매일 한 숟가락과 한 알, 그것이 당신의 간을 되살리는 가장 단순하고 현명한 습관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곤하고 식후엔 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입이 마르고 속이 쓰린 느낌이 든다면 혈당 조절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식습관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지쳤다는 구조적 경고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애리조나 주립대 공동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에 물에 희석한 식초 한 큰술을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평균 25-30% 낮아졌습니다.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는 특히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 위장에서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 포도당의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고 동시에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내는 작용 당신생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또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더 잘 받아들이게 도와 혈당이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세 가지 작용이 겹치면 혈당의 급등과 급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식초는 인슐린의 효율을 높이는 감수성 촉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조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서울 성모병원 내분비대사센터에서도
식초 섭취군이 공복 혈당과 HbA, 일시 수치 모두에서 개선을 보였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 식초는 어디까지나 보조요법이지 약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의한 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 식사 10, 20분 전에 식초 한 큰술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타서 마십니다. 많은 가능하다면 현미식초나 사과식초처럼 자연 발효 식초를 사용하세요. 많은 빵 반면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반위가 약한 분은 식초를 더 많이 희석하고 식사와 함께 드세요. 한의학에서는 비만과 혈당 불균형을 습열, 습이라 표현합니다. 몸속 습기와 열이 엉겨 순환이 막힌 상태라는 뜻입니다. 식초는 그 막힌 길을 열어주는 통로의 열쇠 역할을 합니다. 황제 내경에는 기운이 통하면 통증이 없고 막히면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혈당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혈액 속 흐름을 부드럽게 해 혈당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순환의 질서를 바로잡아줍니다. 오늘 저녁 식사 전에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 그 작은 습관이 내일 아침 혈당 수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싼 약이 아니라 꾸준한 리듬입니다. 숫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흐름을 다스리세요. 그게 바로 진짜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립니다. 아프지도 않고 특별한 증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일,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들려오죠. 하지만 이 병의 무서움만큼이나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의 실험 결과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혈관벽이 다시 말랑말랑해지는 셈이죠. 하버드 의대에서도 유사한 보고가 있습니다. 매일 식초 한 큰술을 섭취한 그룹은 8주 후 평균 혈압이 7, 10 mmHg 감소했고 소금 배출이 활발해져 나트륨 농도가 자연스럽게 조절되었다고 합니다. 이중 작용이 바로 식초의 힘입니다. 첫째, 혈관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만들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둘째, 신장에서 염분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초는 혈관 청소부이자 조절자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죠. 저의 환자 한 분은 15년 동안 혈압약을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식초 습관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170, 110에서 145, 85로 내려갔고 6개월 후 주치의와 상의 끝에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큰술씩 나누어 마신 결과였습니다. 다만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식초는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회복시키는 조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의학에서도 혈압은 기회의 순환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혈관이 딱딱할수록 병이 깊고 부드러움을 회복할수록 생명이 길어진다는 뜻이죠. 식초는 바로 그 부드러움을 되찾게 해주는 자연의 산물입니다. 실천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하루 총 3큰술의 식초를 나누어 섭취합니다. R. 가능하면
식사 중이나 직후 따뜻한 물에 희석해 드세요. 소금이 적은 채소 절임을 식초로 만들어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의사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혈압 조절은 단기간의 싸움이 아니라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부엌에 식초 한 병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실천이 모여 언젠가 오늘은 약을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을 향해 오늘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 보세요.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닙니다. 장 속에 오래 머문 노폐물은 독소를 만들어 간으로 흘러 들어가고 피로감, 피부 트러블, 기분 저하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서울 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만성 변비 환자 중 68%가 간 효소 수치 AST, ALT 상승을 보였고 피로를 더 자주 느낀다고 합니다. 즉, 장 건강은 곧 전신 건강의 기초입니다. 식초는 이 장의 리듬을 되살리는 천연 촉진제입니다.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 자연스러운 배변을 돕습니다. 또한 식초 속 유기산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미생물 균형을 잡아줍니다. 최근 서울대 미생물학 연구팀은 매일 사과 식초를 희석해 섭취한 그룹의 장내 락토바실러스 수치가 20%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균은 장의 운동성을 높여 변비를 완화하는 핵심 균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의 환자 중 한 분은 20년 넘게 변비약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약 없이는 사흘 동안도 화장실에 못 가셨죠. 그런데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과 꿀 한 작은 술을 섞어 드셨더니 3주 만에 배변이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약 없이도 매일 시원하게 보리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장의 기능을 돼지다리에 비유합니다. 황제내경에는 비위 비회가 안정되면 만병이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장이 맑으면 얼굴빛이 맑고 기운이 오르며 마음도 가볍습니다. 이를 위해 아침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컵, 그리고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지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장 운동을 자극하고 기혈 순환을 돕는 간단한 양생법입니다. 식단에서도 작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미밥, 배추김치, 미역국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에 식초 드레싱을 더해보세요. 샐러드에 사과 식초와 들기름을 1:1로 섞으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늦은 밤 간식과 과식은 장의 리듬을 깨뜨립니다. 장은 규칙을 좋아하는 장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식초 한 숟가락으로 장을 깨우는 습관을 만든다면 내일 아침은 훨씬 가볍게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하수도가 막히면 집 전체가 냄새로 가득하듯 장이 막히면 몸 전체가 피곤해집니다. 식초 한 숟가락으로 그 통로를 열어주세요. 자연스럽게 비워내는 힘,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아침이 너무 힘드신가요? 이런 불면의 고통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체내 호르몬 균형이 변하고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신경계가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엌 속 한 숟가락, 바로 식초가 이런 악순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메이오 클리닉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혈당을 안정시켜
수면 중 저혈당으로 인한 각성을 줄이고 동시에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 속 칼륨과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흥분을 완화하고 트립토판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과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으로 바뀌죠. 즉 식초는 뇌와 몸의 긴장을 동시에 풀어주는 천연 수면 조절제입니다. 저의 환자 중 한 분은 수면제 없이는 하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취침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과 꿀 한 작은 술을 섞어 마시는 습관을 2주간 실천한 후 약 없이도 6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가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수면 전 루틴을 함께 바꿔야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멀리하고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수 조격을 10분 정도 해보세요. 한의학에서는 발이 따뜻해야 마음이 잠든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도 심신은 서로 감응하니 발이 차면 마음이 불안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식초를 한두 스푼 넣고 조격을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뇌의 흥분이 가라앉습니다. 양생에서는 수면을 기일을 보충하는 시간이라 합니다. 낮에 쓴 기운을 밤에 회복하지 못하면 다음날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식초 한 숟가락의 수면 의식은 단순한 잠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오늘 밤 식초와 꿀을 탄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약보다 부드럽고 어떤 명상보다 빠르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잠이 곧 약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식초 한 숟가락이 다시 일깨워 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기초대사가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며 인슐린 감수성이 낮아져 지방이 쉽게 쌓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에서 12주 동안 매일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1.9kg 더 감량했습니다. 하버드 뉴트리션 리뷰에서도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체내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효소를 활성화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식초의 체중 조절 효과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식사 후 허기를 덜 느끼게 되니 자연스레 식사량이 줄죠. 둘째, 아세트산이 지방세포가 지방을 저장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 새로운 지방 축적을 막습니다. 셋째,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막아 불필요한 지방 저장을 줄입니다. 저의 환자 한 분은 6개월 동안 여러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체중이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식사 15분 전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물 한 컵에 타서 마시는 습관을 3개월 유지하자 4kg 빠졌습니다.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던 증상도 사라졌죠.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체중 증가를 습담이라 부릅니다. 몸 안의 습기와 노폐물이 정체되어 대사가 막힌 상태를 뜻하죠. 황제내경에는 비비가 약하면 습이 생기고 습이 쌓이면 살이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소화력과 순환력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식초는 바로 그 습을 말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1.
식사 15-20분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식초 1 2큰술을 타서 마시세요. 하난, 특히 저녁 식사 전에 하면 효과가 큽니다. 샐러드나 나물 반찬에 식초 드레싱을 활용하면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단속이 약한 분은 식초를 더 희석하고 식사와 함께 드세요. 체중 조절은 빼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입니다. 과식과 정체로 막힌 몸의 흐름을 되살리는 과정이죠. 식초 한 숟가락은 지방을 녹이기보다 대사의 불씨를 다시 켜는 불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력이 도는 몸, 그 출발점은 부엌의 작은 병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거울을 보면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빛이 칙칙해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졌다고 느끼시나요?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피부 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이자 내장의 창입니다. 장과 간이 건강해야 피부도 맑아집니다. 최근 WHO의 Healthy Aging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45%가 피부 건조와 색소 침착을 호소하며 이는 체내 항산화 능력 저하와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식초는 이런 노화의 흐름을 늦추는데 놀라운 도움을 줍니다.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알파 하이드록시산 AHA은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기미주름, 색소 침착을 완화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서도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피부 수분 유지율이 18% 높고 혈중 항산화 수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피부의 진짜 회복은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이 흡수되고 간이 맑아야 혈색이 살아나죠. 식초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피부의 생기를 되돌립니다. 실제로 6개월간 사과 식초를 섭취한 제 환자 한 분은 기미가 옅어지고 피부가 맑아졌다며 친구들에게 피부가 다니냐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피부를 폐와 장의 거울로 봅니다. 동의보감에는 비위 비위가 튼튼하면 안색이 윤택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푸석하거나 칙칙할 때는 먼저 속을 다스려야 합니다. 아침에는 식초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고 식사 때는 신선한 채소와 식초 드레싱을 곁들여 보세요. 피부 속에서부터 맑은 빛이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불 속에 하룬데 예선한 데까리 다리다라 카란데를 또한 피부 건강을 돕는 약선 조합도 있습니다. 흑임자 1큰술 매실즙, 약간 사과 식초 한 스푼을 섞어 드시면 항산화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하루 10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을 더하면 혈색이 달라집니다. 공자는 몸을 닦는 자는 얼굴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 닦음이란 것이 아니라 속의 맑음을 말합니다. 식초는 그 속을 막히는 첫 걸음입니다. 피부의 광채는 화장품이 아니라 습관에서 태어납니다. 오늘의 한 숟가락이 내일의 빛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식초가 뼈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음식 속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멸치볶음이나 미역국에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면 칼슘이 더 잘 용해되어 체내 흡수가 원활해집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이
60대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효식품을 자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다공증 발생률이 17% 낮았고, 특히 자연 발효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군에서 뼈밀도 유지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또한 식초는 체내 산성, 알칼리성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나치게 산성화된 식습관, 육류 가공식품 중심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하지만 식초의 유기산은 혈액의 pH를 조절하여 뼈의 미네랄 손실을 막습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이를 신의 정징을 지키는 법이라 표현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신이 충실하면 뼈가 든든하다고 했죠. 여기에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면 콜라겐 합성이 촉진되어 뼈의 기초 구조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 섭취량이 충분한 노년층은 골밀도가 평균 11% 더 높았다고 합니다. 식초와 비타민 C는 마치 벽돌과 시멘트처럼 뼈의 강도를 함께 세워주는 짝입니다.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1. 미역국이나 멸치볶음 두부조림에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세요. 아니, 하루 한 번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큰술을 타서 마십니다. 비타민 C 2000mg을 하루 2, 3회로 나누어 복용하면 뼈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햇볕을 15분 이상 쬐어 비타민 D 합성을 유도하세요. 양생의 지혜는 늘 균형에 있습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지고 너무 약하면 무너집니다. 노자는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식초 한 숟가락은 그 부드러운 힘으로 뼈의 단단함을 길러줍니다. 오늘의 한 잔이 내일의 넘어짐을 막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보다 더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예전엔 하루쯤 밤새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반나절만 움직여도 기운이 빠진다는 말을 자주 하시죠. 하지만 이 피로 역시 단순한 노화 현상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약해지고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활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식초는 이 세포의 엔진을 다시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 아세트산, 구연산 등은 젖산을 분해해 피로물질을 줄이고 근육 속 에너지 생성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 운동생리학 연구팀은 하루 2큰술의 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운동 후 피로 회복 속도가 23% 빨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사과 식초의 풍부한 칼륨은 세포 내 나트륨 균형을 맞춰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신경 전달을 원활히 만들어 전신 피로를 완화시킵니다. 저의 한 환자는 퇴근 후 항상 녹초가 되어 TV 앞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에 식초를 곁들이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습관을 들인 뒤로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저녁 시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식초는 피로의 원인을 없애기보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길러주는 조력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피로를 기어 해휴라 합니다. 즉, 몸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황제내경에는 기가 충만하면 백병이 피하고 기가 쇠하면 백병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피로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를 보충하려면 잠, 호흡, 음식이 모두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양생에서는 하루를 이렇게 권합니다. 1. 아침엔 사과 식초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타서 잠든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세요. RC. 점심엔 가벼운 산책으로 기혈의 순환을 돕고 저녁엔 식초를 곁들인 따뜻한 음식과 충분한 수분으로 마무리하세요. 노자는 쉬는 법을 아는 자가 진정한 강자다라고 했습니다. 식초 한 숟가락은 바로 그 쉬는
힘을 되찾아 줍니다. 억지로 버티는 건강이 아니라 스스로 회복하는 건강. 오늘 저녁 따뜻한 식초물 한 잔으로 당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닫아보세요. 내일의 피로가 오늘보다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식초 한 숟가락이 간 신장 위장, 혈압 혈당, 변비 불면증 체중 피부뼈, 그리고 피로까지 몸 전체의 균형을 되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효능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식초는 약이 아니지만 꾸준한 습관이 되면 어떤 약보다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과 세포 재생의 기초입니다. 하루 2mg씩 나누어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이 강화되고 식초와 만나 간의 해독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하버드대의 최근 메타 분석에서도 비타민 C와 발효식초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염증 수치 CRP가 평균 18% 낮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과학이 밝힌 결과이자 동양의 양생에서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균형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것은 작음에서 시작하고 멀리 가는 것은 가까운 곳에서 출발한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값비싼 보약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빈속에 따뜻한 물 한 컵, 플러스 사과 식초 1큰술, 점심 식사, 중간에 비타민 C 2000mg, 저녁 식사 전 미지근한 물 한 컵 플러스 식초 1큰술, 잠자기 전 식초 1큰술 플러스 꿀 1작은술 플러스 따뜻한 물. 이 루틴을 3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3일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3주면 혈압, 혈당이 안정되고 3개월이면 완전히 다른 몸으로 바뀝니다. 제가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를 이어가며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는 비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식초 한 숟가락 비타민 C 한 알,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한 숟가락이 간을 깨우고 혈관을 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건강은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약보다 강한 건 습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습관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